안녕하세요. 친환미국 약사입니다. 여러분, 잠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진짜 의미를 알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숙면과 건강을 지키는 치유물질, 멜라토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는 여러 스트레스와 불안증에서 기인한 수면 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이 증가하면서 이 멜라토닌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은 단순한 잠의 호르몬이라는 편견을 넘어서 모든 생명체의 생존과 직결된 고대 물질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이 고대 물질이 현대인의 수면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멜라토닌의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코로나 비대면 시기 지난 2년 동안 사회적 불안과 불면증의 증가로 미국 현지 멜라토닌 소비량은 계속하여서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멜라토닌 전 세계 소비량은 무려 4조 7천억 원으로 예상이 되면서 멜라토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풍의 원인은 멜라토닌이 단순한 수면 유도 물질이라는 편견이 깨어지면서 시작했습니다. DNA, RNA, ATP처럼 멜라토닌은 동물, 식물, 심지어 미생물 등 모든 생명체의 생존 유지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물질의 하나로 조명을 받게 됩니다. 미국은 멜라토닌을 손쉽게 구입하여 섭취할 수 있지만 이런 제품은 한국에서는 통관이 금지된 합성 멜라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서도 식물성 멜라토닌이 식약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서 처방전 없이도 구입이 가능해졌어요. 멜라토닌 열풍이 불고 있는 진짜 이유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 영양소를 잘 활용만 한다면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놀라운 건강 효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멜라토닌 효능에 관한 시리즈를 기획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앞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세요. 멜라토닌 영상 그 첫 스타트로서 오늘은 잠과 관련한 깊은 디테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멜라토닌은 고대 물질로서 우리 몸 각 세포 속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물질입니다.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식물, 무척추, 척추동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명체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는 멜라토닌이 초기 생명체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여서 가혹한 생존 환경에서 살아남도록 도왔을 것이라는 가설로 이어집니다. 멜라토닌은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되면 뇌의 시상 하부에 위치한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작동시켜서 건강한 수면 리듬에 들어가도록 유도해 주는 거죠. 반대로 해가 떠오르면 망막에 닿은 빛의 신호가 송과체로 전달되어서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런 패턴은 인간의 circadian rhythm, 즉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신비한 메커니즘입니다. 신생아들이 초기 몇 달 동안 밤에 자다가 수도 없이 깨어서 울잖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멜라토닌 분비 패턴이 불규칙하기 때문인데요. 생후 약 100일이 경과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안정되기 시작하여서 이때부터는 밤에 잠을 더 잘 자게 됩니다. 일부 부모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100일의 기적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다 나이가 들면 이 송과체의 기능이 점점 쇠퇴하여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하는데 이것은 노년기에 들어와 새벽잠이 없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멜라토닌이 우리 몸 다른 세포 속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95%가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즉 송과선에서 생산되는 양은 전체의 5% 미만인 거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되는 멜라토닌은 모든 세포에서 항산화 작용 및 포도당 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약하자면 멜라토닌은 수면 리듬을 조절하여서 우리가 숙면을 취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자는 동안 신체 각 조직의 세포에서 수백여 개의 유전자 활동을 조절하여서
수많은 치유 기능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각종 면역, 항산화, 항염 작용에 관여함으로써 멜라토닌은 실질적으로 잠을 잘 때 우리 몸의 회복과 치유를 돕는 것이죠. 잠이 보약이라는 말의 핵심 속에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면역 체계의 중요한 부분인 림프계는 세포 사이를 채우는 액체를 순환시켜서 이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데요. 몸 전체에 분포하고 있는 림프계가 놀랍게도 머리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머릿속에 제한된 공간에 이 림프계까지 들어오면 우리는 아마도 외계인처럼 머리가 큰 인류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대신 아주 효율적으로 뇌를 청소해주는 시스템이 따로 존재합니다. 바로 글림프 시스템이에요. 인간의 뇌는 고도로 발달된 기관으로서 그 효율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서 독특한 청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바로 글림프 시스템인 거죠. 단, 뇌 청소는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뇌 청소가 시작됩니다. 잠이 들면 뇌 세포의 크기가 약간 줄어들면서 세포 사이의 공간이 확장이 되고요. 이 확장된 공간을 통해서 뇌 척수액이 뇌의 깊은 부분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뇌세포 간격을 따라 이동하면서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이때 뇌 척수액은 뇌혈관 시스템을 따라 흐르면서 활성 산소종과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이 독성 단백질 등을 수집하고요. 다시 이런 다양한 노폐물들을 간으로 이동시켜서 대사 및 배출 과정을 촉진합니다. 멜라토닌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항산화제로 작용하여서 수면 중 뇌 속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등 잠자는 동안 뇌 디톡스에 기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에서 완전 매료되었어요. 멜라토닌을 먹으면 잠이 잘 오니까 흔한 수면 영양제처럼 많이 소비되고 있는데 사실 이 멜라토닌이 지닌 가치는 생각보다 심오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히 수면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수면의 깊이와 질을 개선하여서 글림프 시스템의 뇌 청소 메커니즘을 최적화시켜주는 것에 바로 멜라토닌의 깊고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다음 편은 치매를 예방하고 노년기에도 정신력이 짱짱한 슈퍼 에이저가 되도록 돕는 뇌 건강 관리에서 이 멜라토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